인식을 정은이, 김인결, 김고민, 조승호, 양수정, 윤성호. 그 머리 그냥 유지하는 거야? 고3 때도 그 머리? 아니요. 왜? 박유나, 김서연 제일 먼저 왔고, 권도현, 이현준, 이태환, 똑같은 이름 두 명이나 나오고, 박서영, 엄청 많다. 마스크 색깔과 얼굴 색깔도 똑같아. 엄청 해. 한승현, 박주희, 이거 꽂아. 엄청 큰데. 놀리는 거 아니라니까? 진심이라니까? 놀리는 걸로 보인 거야? 그치. 호은기, 신보경, 홍두태원, 이미수, 전하영, 양수정 아니지? 양수정은 왜 할까? 혹시 자습서 없는 사람? 근데 왜 없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부담 갖고 얘기해. 그렇다고? 애당초 저기서 사지 마. 알라딘에서 사. 거기 차 팔아주지 마. 왜요? 사장님하고 관련 있는 사람 없지? 여기 혹시 사장님이 자기를 이모거나 엄마거나 뭐 고모거나 외숙모, 작은 엄마, 옆집 아줌마 없지? 별로야 사장님. 내부터 2번 연달아 쎄깠어. 나 절대 저기다 사는 얘기. 알라딘에서 사는데 집 앞에 이렇게 배송되거든? 하루 만에 와. 수원으로. 여기 말고 세종. 별로야. 아주 별로야. 그냥 없고. 또 없는 사람 손들어. 없고. 너는 왜 없어? 저도 같은 이유. 그렇구나. 복사를 해줘야겠네. 쟤 좀 잠깐 저기 일시정지 해줄래? 네. 그 9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이제 과제가 그 마라톤에 연락 썼던 기억이 한번 있을 거야. 마라톤 전파격제라고 그것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풀고, 학교 학습지도 하고, 평가 문제 자습서도 풀고, 그다음에 시험 대비 교재도 풀고 해야 되는데, 이 하는 이유가 그 문법하고 문법의 특징이 배운 거하고 문제하고 괴리가 좀 이렇게 있어. 작년에 1차 지필에서 대평고 쪽에 평균 50점 나왔어. 저기 동호는 연속 50점 나와가지고 90 나오면 다 1등급 나오고 그랬거든. 대평도 비슷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 근데 이거 개념만 달달달 외운다고 문제가 안 풀. 이게 문제가 안 풀려. 그 기출 문제 수준으로 나와서 원래 내신 문제가 고3 기출 수능 문제보다 어렵게 나와. 고2 내신 문제가. 그거 고려해서 줄 테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다 풀어. 다 풀면 되지 뭐. 시험 니네 빨리 보니까 니네가 못 가지고 난 하나도 안 못해. 10월 17일부터 시험 보는 애들 되거든. 수성 보라고. 니네하고 20일 차이. 자, 우리 9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문화가 돼 있는데, 내가 사고하고 언어의 관계거든. 사고가 언어를 만들기도 하고, 언어가 사고를 만들기도 해. 두 개가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사회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회 문화가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와 언어의 관계, 언어와 사회 문화의 관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자, 왼쪽에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있는데 무지개를 7가지 색으로 인식을 하거든. 이거는 이런 거야. 우리가 무지개는 빨주노 쪽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무지개를 굳이 7개로 나눠. 만약에 3개라고 생각하면 3개로 나눠줄 거야. 무지개가 7개로 딱 나눠지지 않잖아. 이게 그라데이션이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는데
우리는 7개라고 생각을 하니까 7개로 보이는 거고 7개라고 자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7개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3개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대. 3개라고 말하는 나라도 있대. 그런 나라는 3개로 보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저기 이것저것은 여기저기고 이것저것이면 가까운 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기 여기나 저것 이것은 부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가까운 거를 먼저 얘기하는 습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밑에 가까운 것을 먼저 표현하고 먼 것은 나중에 표현하는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은 우리가 7개라고 생각하니까 7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것저것은 내가 가까운 거를 먼저 이야기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생각을. 그런 생각이 언어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입장에는 여기저기 이것저것이는 언어를 먼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럴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까운 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 생각을 먼저 해. 그러니까 그게 언어로 나왔다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언어 자체는 이것저것 여기저기 가까운 거부터 얘기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생겨났다고도 봐서, 요거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어느 한 방향으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양쪽 방향을 다 포괄한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을 한다. 상호작용을 한다. 이걸 보여주는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은 제일 밑에 거. 언어와 사고는 긴밀하게 연결됐다.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 자, 오른쪽에 언어와 사회 문화와의 관계가 있는데, 언어에는 사회의 모습이나 특성이 드러나며 때에 따라 언어가 사회 변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렇게. 또한 언어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고유한 문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언어의 사회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언어와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상호작용이라는 얘기야. 뒤에 다 자세히 나와. 밑에 보면 라이스라는 단어가 라이스가 있는데 미국에서 쌀 라이스지, 밥도 라이스지. 근데 우리는 쌀, 밥, 벼 이렇게 다 나눠지지. 그게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쌀을 좀 세분화하는 거야. 벼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쌀이었을 때, 밥이었을 때 이렇게.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라이스 하나 퉁치는 거야. 가족 관계도 똑같아. 우리는 이모에, 고모에, 무슨 당숙에 별의별 다 있어. 근데 이제 영어는 그냥 하나로 다 퉁치지. 이모, 고모 똑같지, 그냥 이모, 고모. 자, 그 다음에 농경 밑에 보면 농경 생활의 기반을 형성된 우리 사회 문화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사회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 거야. 자, 이누이트 언어는 얘는 눈하고 친하잖아. 그래서 내리는 눈, 쌓이는 눈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대. 그래서 이제 다 다른데. 걔네는 이제 눈과 친하기 때문에 그래. 그다음에 어는 1년을 6계절로 나누어 부르고, 자, 자연과 관련된 단어가 발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어떤 사회 모습, 뭐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언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 봄여름 가을을 나눠 놓는데 그게 아닌 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사시사철 더운 나라도 있을 거고 사시사철 추운 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제 계절 같은 거 나눌 때 그냥 계절의 개념 자체가 없겠지, 그러면 애는. 자, 그래서 여기도 언어와 사회 문화는 상호작용을 한다. 긴밀하게 연결한다. 그래. 언어 생활의 성차가 발전은, 자, 우리 사고에는 우리 사회의 언어 문화가 반영되어 있고, 우리는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과 사고를 공유하고 언어 문화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에 언어 문화가 들어가 있대. 뭐 그런 거이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 생각을 쟤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저의 생각을 내가 들어서 이해하기도 하고 하거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공유하고 언어 문화를 만들어 간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다 나올 거야. 제일 앞에 이제 언어와 사고가 있는데, 자, 언어와 사고는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일단 중요한 말이야. 긴밀한 관계. 우리는 언어가 분절해 놓은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언어를 통해 사고하기 쉽다. 그러니까 세계는 쭉 연결돼 있거든. 근데 그걸 우리는 다 따로따로 끊어놓는 거야. 시간도 그냥 쭉 흘러가는데 몇십 분 몇 초로 나눈 거고, 무지개도 그라데이션처럼 쭉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눠버리고 이러거든. 뭐 그다음에 아침에서 밤까지는 사실 애매한 시간대도 있잖아. 근데 그때를 굳이 아침, 저녁, 밤 이렇게 나눠놓기도 하지.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어는 세계를 분절해놔. 이게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세계는 연결되는데 그냥 하나씩 끊어놓는 거야. 그래서 언어를 통해 사고하기 쉽다. 무지개를 보기 전부터 빨주노 쪽파남보 7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무지개를 중얼거리던 사람은, 말로 중얼거리지 않는 게 언어거든.
자, 실제 무지개 색과 상관없이 무지개 색을 7가지로 구분하 이해하기 쉽다. 요거는 뭐야?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쳐. 왜? 계속 내 빨주노초 하는 거로 중얼중얼 하니까 무지개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자, 그러나 무지개는 7가지 이상의 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역시 무지개에서 이 7가지 이외의 색을 못 보는 것도 아니다.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어도 우리는 무지개를 지각하고 사고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의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예로 무지개가 7가지 색이라고 중얼중얼 거리던 사람 언어지. 자, 이 사람이 그 무지개를 볼 때 7개로 나눠서 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니제르 콩고 어족의 바사어에는 보라, 파랑, 초록을 모두 합쳐 하나의 단어로 부른다. 자, 보라, 파랑, 초록이 하나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지. 보라, 파랑, 초록을 다 우리는 구분을 하잖아. 녹색하고 초록색, 연두색도 구분하지. 걔네도 구분을 하거든. 푸르주 색깔은 초록색이야, 연두색이야, 녹색이야. 저기 있는 저기 화서역 근처에 있는 푸르주 색은 그게 브리티시 그린이래. 녹색이지, 녹색. 걔 초록색이야. 그럼 좀 어색하지. 연두색도 아니고 녹색이지. 우리 아파트도 그래 따라서 색칠해놨는데 녹색 이런 거. 이거 녹색. 책도 녹색 이런 거잖아. 자, 이제 근데 우리는 다 구분이 되거든. 근데 보라, 파랑, 초록을 구분을 안 한대. 자, 그러니 니제르 콩고 어족 사람들이 보라, 파랑, 초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그 언어로는 그냥 하나로 얘기를 해. 세 가지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구분은 다 하는 거지. 구분은 다 한다. 자, 그 다음에 언어가 없는 동물이나 언어 습득 이전의 유아들도 과제를 해결하려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도 사고하고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아주 절대적으로 미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를 만들어 나가는 건 아니야. 우리가 언어를 어떤 언어를 써도 우리의 사고는 이미 하고 있는 중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자, 따라서 경험이나 사고가 먼저 생성된 후 언어에 의한 판단과 추리가 가능해졌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여기 줄쳐야 돼. 경험이나 사고가 먼저 생성된 후 언어에 의한 판단과 추리가 가능해졌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자, 이거야. 앞에서는 언어가 저게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무지개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그 유아들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애들이 사고를 먼저 해.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거는 정확히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언어와 사고는 상호작용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자, 밑에 보면 여기저기 이것 저것과 같은 말은 자연스러운데 저기 여기 저것 이것과 같은 말은 부자연스럽다. 이것은 우리가 가까운 것을 먼저 표현하고 먼 것을 나중에 표현하는 사고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가까운 거를 먼저 떠올려. 그러니까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여기저기 이것저것이란 언어를 먼저 배워 이런 사고에 익숙해졌기 때문일까? 물어본 것이 또 우리가 언어 자체를 여기저기 이것저것 가까운 거를 먼저 얘기하니까 사고도 그런 게 아닐까? 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정답이 없어. 그래서 언어와 사고 중 무엇이 먼저인지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 자, 여기부터 쭉 줄치세요. 언어와 사고 중 무엇이 먼저인지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 다만 이들이 매우 긴밀하게 연관된 것만 확신하다. 그렇지? 얘네들은 사고와 언어는 결국은 어떤 거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언어가 먼저 생겨서 사고를 만들어내거나 사고가 먼저 생겨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은 거야. 그 반대 경우도 생기거든. 그래서 요거 사고 언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 자, 그 왼쪽에 그 언어의 분절성이 나오거든. 그 언어의 분절성이라는 게 언어는 세 개를 끊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무지개 색깔을 빨주 노초 판나무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근데 시간을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고 그런 게 이제 분절성인 거야. 자, 이런 거 분절성 말고도 이런 것도 있지.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게 있거든. 자의성? 자의성 아니? 너 왜 양수정이야? 수정아? 왜 수정이야 이름이? 그렇지. 아빠는 그럼 네가 수정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지.
이제 무슨 바람을 갖고 있지. 우리 큰애는 온유거든. 이렇게 애가 온유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라고 온유라고 지어놨는데 까칠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어. 바람은 있지. 근데 걔가 온유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 성경책을 뚝 뒤져봤을 때 온유라는 이름이 딱 찍혀가지고 근데 온유라고 지었어. 걔가 온유가 돼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야. 그냥 약속을 했어. 하고 태명 온유, 이름 온유. 그래서 태명이 온유니까 이름도 온유로 지어놨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애 이름 아직도 안 지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돌이 지났는데 뭐 친구들이 그래. 근데 애 이름이 왜 태명을 저기다 걸어놓으면 어떻게 해 그래. 이름이야. 그랬거든. 그랬더니 태명이잖아. 그게 이름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다 쓴 거지 같이. 근데 걔는 왜 온유냐? 이유 없어.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언어와 대상이 있거든. 기호와 대상이라고 하는데 언어가 기호야. 이 대상 간에는 그러니까 임의적 결합이라는 거야. 임의적 결합. 얘가 칠판인 이유도 그냥 이름 붙인 거야. 칠판. 분필인 요 분필. 그냥 이름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처음 붙일 때는 자의적으로 붙여줘. 그래서 걔는 이름은 이온유야. 근데 걔가 이온유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걔를 이온유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 걔한테 갑자기 온유가 아니라 운유라 그러든가 우유라 그러든가 막 이렇게 부르면은 사람들이 누굴 부르는지 모르지.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이 자의적으로 이름을 붙인 거를 이제 써야 돼.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약속이야. 사회적 약속. 근데 이제 사회적 약속의 의미는 어떤 거냐? 개인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어. 내가 가서 분필 좀 갖고 와. 이 얘기하는데 얘가 가서 칠판 좀 갖고 와. 그러면 니네가 나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겠어? 칠판 여기 있고 칠판을 어떻게 갖고 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대화가 안 돼. 근데 앞으로 내가 혼자 생각을 한 거야. 지금부터 나는 얘를 칠판이라고 부를 거야. 대화가 안 되지. 왜? 약속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자의성, 사회성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분절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성이라는 게 있거든. 역사성. 역사성은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한다. 여기 이제 언어의 역사성이에요. 자의성은 이런 걸로도 설명을 해. 영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이렇게 생긴 애가 있거든. 이거 한국어로는 집이라고 그러지.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지하래 지하.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부르거든. 독어로는 이렇게 부르거든. 불어로는 이렇게 부르거든. 다른 나라 말인지 모르니까 넘어가고. 다 다르지. 이게 만약에 필연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 말로 하든 전부 다 예를 들어 집 하나로 다 통일이 돼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갖다 붙인 거지. 이렇게 갖다 붙여서 심지어 얘는 얘거 따라한 거지. 영어는 독일어 따라한 거야. 그래서 얘는 얘 이렇게 붙고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붙고 얘는 불어도 이렇게 따라 붙은 이게 연결돼서 붙은 게 아니라 관련해서 붙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이름 지어준 거야. 그래서 같은 대상을 여러 나라 언어들이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그것도 자의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앞에 나온 분절성, 그다음에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저거 정도는 그냥 문제 보기 같은 거 주고 그냥 안 가르쳐 주고도 내기도 해. 이런 거는. 자, 그럼 우리 11페이지 볼게요. 자, 언어와 사회 문화가 있는데 자,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적 산물이면서 동시에 문화를 참조하고 전수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문화가 있으면 걔를 이제 계승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뭔가로 전해줘야 되거든. 그 전달의 매개체가 되는 거지 언어가. 자, 우리는 전통 문화는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농경 생활이야. 그래서 농경 문화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아. 그래서 영어에 라이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 똑같은 라이스라 그러면 이게 뭐
밥도 라이스고 쌀도 라이스고 벼도 라이스고 이래. 외국말은, 미국말은, 영어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하나씩 구분을 하지. 그리고 또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대가족 제도야. 그래서 할머니도 종류가 엄청 많지. 이모 할머니도 있고 고모 할머니도 있고 막 이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를 막 왕고모, 왕이모라고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리고 할머니도 친할머니, 외할머니지. 우리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친할머니, 외할머니를 안 부르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붙여줬어. 땡땡땡 할머니, 땡땡땡 할머니. 애들이 이제 외할머니, 친할머니 개념이 없어. 그냥 누구누구 할머니, 누구누구 할머니 이렇게 하거든. 친가 배가 어딨어. 우리 꼬맹이 말로 하면 돈 주는 사람이 제일 좋다고. 누가 좋아? 돈 주는 사람은 다 좋아. 누가 제일 좋아? 우리 엄마가 이거야. 우리 엄마가 이거. 그러면은 아빠 넷만 어때? 좋아. 그럼 누가 제일 좋았더니 큰 고모가 제일 좋대. 거기는 우리 애들 보면 지갑이 열려있어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고모, 이모, 삼촌이라고 해도 삼촌 아니거든? 외삼촌이거든 그래. 이제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삼촌도 있고 오촌은 당숙이고 막 이래. 우리는 그런 거를 다 나누는 거야. 근데 그 다른 나라들은 소가족이기 때문에 자기네 엄마, 아빠 자기들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친족 용어가 많은 것도 우리의 문화 중에 하나야. 자, 이누이트 언어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눈, 땅에 내려앉아 쌓이는 눈,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눈, 바람에 휘날려 무더기로 쌓이는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다양하게 발달됐다. 우리 다 눈이지 그냥. 얘네들은 다 쪼개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는 이누이트인들이 사는 곳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활 환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언어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거야. 자, 우리는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로 부르지만 어원에서 이른봄과 늦은봄, 이른가을과 늦은가을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서 1년을 6계절로 나누어 부른다. 우리도 막 하잖아. 초봄, 늦봄 막 이런 쓰지. 지금은 뭐야? 이렇게 애매하게 더운 때를 늦여름이라고 하지. 요즘은 근데 뭐 계속 더워가지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시기로 나누거든 보통은. 그래서 지금 9월 정도 되니까 초가을 이런 말을 쓰지.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서 쓰는 거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쓰지만 이걸 좀 이른 봄, 이른 가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자, 이곳의 사람들은 주로 술록을 기르며 자연 속에 지내기 때문에 자연과 관련된 단어가 발달해 있다. 그래서 문화가 반영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농경 생활이 반영되기도, 자연 환경이 반영되기도 하는 언어들이 있다. 하거든. 결국은 어떤 거냐? 사회 문화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 그래. 자, 그 다음에는 자 밑에 언어 생활의 성찰과 발전이 있는데, 자, 우리는 언어로 자신의 사고를 드러낸다. 우리의 사고에는 우리 사회 언어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 언어를 즐기기도 하고 이를 새롭게 바꾸는 데 참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문화를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즐기기도 해.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야. 자, 자신의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자신의 사고와 언어를 성찰해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언어 공동체의 사고방식과 우리 언어 문화를 생각해보자.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문화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얘네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결론은 이를 바탕으로 언어 문화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그렇대. 뭐 이건 그냥 읽으면 나오는 거라서. 자, 여기서는 근데 이런 거 구분해야 돼. 무지개색 같은 경우는 언어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 있지? 그런 거는 그 관계는 좀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쌀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분화되고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사회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12페이지에 보면 자, 다음 글을 읽고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탐색해 보자인데, 자, 사임은 허기진 듯이 빵을 물어뜯어 한입 가득 두 번 삼켰다. 그러고 나서 현학은 뭐 학식을 드러내는 거야. 열기를 품으면 말을 계속했다. 말을 없애버린다는 건 멋진 일이야. 좋은이란 말을 예로 들어보세요. 좋은이란 낱말이 있으면 나쁜이란 낱말이 무엇 때문에 따로 필요하단 말인가? 괜히 말 만들어서 반대말을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건 안 좋은이란 말로 충분하다네. 또 좋은이란 말을 더 강하게 쓰고 싶을 때 뛰어나니 훌륭한 다른
희미하고 쓸모없는 낱말이 있다서 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더 좋은, 더 좋은 이냐? 자, 말이면 넉넉히 의미가 전달되고 더 강조하고 싶으면 배로 더 좋은이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한 단어를 활용해가지고 언어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야. 물론 우리는 이미 그런 형태의 말을 쓰고 있지만 신어선의 결정판에는 그밖에 딴 낱말은 실리지 못할 걸세. 결국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모든 개념은 단 6개의 낱말로 충분히 표현될 거야. 거기 뭐 좋은, 안 좋은, 더 좋은, 배로 더 좋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래. 사실은 한 개의 단어 낱말, 사실은 단 한 개의 낱말로 된 것이지만 윈스턴 좋다고 생각하지 않나? 신어만이 세계에서 해마다 어휘가 계속 줄어가는 유일한 언어라는 걸 자네는 알고 있나? 여기서 이제 신어는 언어가 계속 줄고 있대. 있는 단어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 물론 윈스턴은 잘하고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찬성한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사임은 거무스름한 빵을 다시 한 조각 물어뜯고 얼른 씻고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신어의 완전한 목적이 사고의 폭을 좁히려는 데 있다는 걸 자네는 모르겠나? 자, 이제 그 사임이 또 얘기를 해. 자, 신어의 완전한 목적이 사고의 폭을 좁힌대. 이건 뭐야?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지. 결국 가서는 사상죄도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게 내해놓자는 걸세. 왜냐하면 그걸 나타낼 말이 없으니까 말이야.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하게 단 한마디로 표현될 거고 그 의미는 정밀하게 뜻을 나타내고 다른 보조적 의미를 지워지게 될 테니까 말이야. 그 과정은 자네나 내가 죽고 난 뒤 오래 이어질 거야. 해가 갈수록 낱말은 자꾸 줄고 그러면서 의식의 범위도 계속 좁아지는 거지. 마지막에 쫓아야 돼. 너 줄친 게 2개지? 신어의 완전한 목적이 사고의 폭을 좁히는 거거든? 결국 어떤 거냐? 낱말을, 자, 거기 있는 말을 없애버려. 자, 말을 없애서, 자, 사고의 폭을 좁히는 게 목적이거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언어가 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진짜 이런 거 있어. 예를 들어 뭐 학생 인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그 말을 단어를 만들어낸 거거든.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인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 전에 이럴 게 없었어. 학생한테 무슨 인권이야. 야, 진짜 중학교 때 맞은 싸대기가 평생에 맞은 싸대기보다 더 많아. 그냥 이유 없이 때려서 길 가다가 기분 나쁘면 때리고 교복단술 여기까지 끝까지 하복을 끝까지 잠궈서 이렇게. 선생님, 우리 체육 선생님 이런 말도 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 멱살을 줬더니 싸대기를 빡! 왜 때리지? 그랬어. 너 누가 여름에 교복 단추 끝까지 채우래. 이래. 이상하지? 지금 같았으면 그 선생님 감옥 갔어. 그 다음에는 이제 동복을 입었는데 중학교 때 넥타이가 없었거든? 그런데 이걸 채웠어요. 아니 이걸 이제 풀었어. 팍팍하잖아. 그랬더니 이리와 그래. 그래서 또 멱살을 잡고 흔들더니 또 싸대기 팍 날려. 너 누가 풀고 다니는? 그리고 하복을 한 번은 넣고 입었어. 그랬더니 이리와. 그러더니 또 때려. 누가 넣고 입으래? 뺐어. 누가 빼고 입으래? 아니 어떡하라고. 근데 그럴 때는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거야. 학생한테 무슨 인권이야.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생겼지. 그러니까 니네 가다가 선생님 일말로 때려.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그러면은. 엄마가 듣고 교육청 전화하지. 인권 이쪽 과가 있거든. 그쪽에 전화해서 그 선생님 이상하다부터 해서 지금 말을 하겠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런 언어를 만들거나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말을 없애면서 사고를 줄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세상 좋아졌지. 옛날에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내가 왜 교무실 청소를 해야 되지랑 왜 내가 선생님 책상을 닦고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니? 그리고 이제 교사용 화장실 청소가 있어. 내가 왜 교사용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지? 이 생각을 맨날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일할 때 애가 와가지고 교무실 청소를 하려고 선생님 잠시만요 그러자. 내가 왜 그래? 책상 닦으려고. 아니야 됐어 내가 닦을 거니까 너 가.
그럼 얘가 그럼 좀 혼나요? 그래 안 혼나. 안 혼나 안 혼나. 내가 닦겠다는데도 딴 데 가서 딴 선생님 거 닦아 그랬거든. 그게 불쌍하잖아. 불쌍한 게 아니라 애가 좀 그렇잖아 이게. 그래서 맨날 오면은 저 선생님 그러면은 먹을 거 이렇게 하나씩 주고 그냥 보냈어. 그냥 가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별로. 그래서 맨날 교감 선생님한테 사람을 쓰시죠. 몇 명이 그랬어 선생님들. 사람을 나는 뭐 그냥 동의만 했고 선생님들 중에 사람을 쓰시지 이런 말 있어. 근데 이제 점점 이뤄지고 있지 그런 게. 화장실 청소 안 하잖아. 하니? 안 해. 교무실 청소는 하지. 지들이 하라고 그래. 맨날 그러잖아. 지들이 하라고 그래. 그리고 애들이 청소해주면 고마운 줄 알았는데 야 똑바로 청소 안 해 이러는 사람들 있다? 아 지금 올라와 이렇게. 뭐라 그랬어 한 번은. 친한 선생님한테. 야 니가 닦아 이씨.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학생 인권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서 이제 생기는 거고. 그 전에는 있지도 않았어. 인권이 어딨어. 시키면 하는 거고. 뭐라고 뭐고 맞으라고 대금 대고 뭐 이랬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 13페이지 보세요. 주의하고 인자 그만해. 인자 그만. 자 이 글에서 사임이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자. 자 사임은 신어사전 편찬하는 목적이 사고의 폭을 좁히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휘의 수를 줄이는 것이 사람들의 사고의 폭을 좁히는 데 기여하며 새로운 사상의 출현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 줄쳐야 돼요. 언어가 사람들의 사고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요거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자 편찬 이후 윈스턴이 사는 나라의 국민들의 사고력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래서 국민들의 사고력이 줄어들었을 것이 이럴 수도 있어. 자, 사임의 생각과 같이 언어는 사고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정밀한 개념을 드러낸 단어가 없다면 그러한 개념을 생각해내기 쉽지 않다. 또 그러한 개념을 소통하기도 불편할 것이다. 따라서 사고력이 깊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여기 언중들의 상당수는 깊이 있게 사고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건 사임의 의도대로 된 거지.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 언어가 존재하지 않아도 구분을 다 하고 사고는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 거꾸로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다시. 자 거기 보면 국민들의 사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왜? 언어가 존재하든 안 하든 기본적인 사고는 다 하고 있거든. 자 언어가 없다면 사고를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념을 드러낸 정확한 단어 없이 사고하려면 사고의 편의성은 떨어지지만 누군가는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낼 수 있으며 이를 말로 풀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있는 단어로 풀어내는 거야 이런 거는. 그리고 신화를 만드는 일은 어떤 언어 공동체에서 늘 있어 왔으므로 누군가는 새로운 개념을 드러낸 신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있는 말로 조합을 해서 사고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거 위의 거 같은 경우는 단어의 수가 줄어들면 사고의 폭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본 거야. 근데 밑에 거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다. 왜? 사고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력이 줄어들지 언어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 하나랑 오히려 새 말을 사람들이 더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자, 밑에 각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말해보자. 그래서 언어가 없으면 사고하기 어려우므로 언어와 사고는 긴밀한 관련이 있다. 언어와 사고는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고. 자, 언어는 사고의 날개와 같아서 여기 언어가 있어야 사고가 풍부하고 깊어진다. 자, 언어가 없으면 추상적 사고 힘들어져 인간의 사고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 구체적 사물 등에 한정되기 쉽다. 그래서 자, 언어가 없으면 구체적인 사물 등에 한정되기가 쉽대. 어이구. 자는 걸까? 잔 거 아니지? 어떻게 에어컨 더 시원하게 틀어줄까? 17도 이렇게? 너무 더운 거 같은데? 원하면 얘기해. 자, 2번은 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사회 문화와의 관계인데, 자, 한국어의 변화는 사회 문화의 변화와 밀접하다.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국력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어가 국제어로 도약할 희망도 보이지만 한국어의 위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자, 첫째, 저출산 초고령 핵가족 사회로 변하면서 여기 언어 전승의 위기가 보이는데, 그 언어를 전승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한 나라의 언어 문화를 유지하려면 부부가 최소 2자녀를 낳는 2.1의 출산율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빨라 수백 년 후에 한국어가 소멸할 수도 있다. 출산율은 낮고 고령화는 빠르고. 이게 뭐냐면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럼 그거는 사라지겠지. 자, 게다가 오늘날 핵가족 독신과 독거세가 증가하면서 조부모 세대 언어가 후대에 자연스럽게 전승되지 않고 부모 세대 주자 자녀와 식사를 같이 이야기하는 밥상머리 대화를 잃어버려 언어 예절의 전승도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언어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 예절의 전승도 약화되고 있대. 왜? 이 가족끼리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나홀라동이 많아지면서 자녀 세대에는 휴대전화, 텔레비전, 게임 등 영상 미디어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전승의 위기가 보이는 거야. 언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언어 예절의 전승도 약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화보다는 뭐 전화나 텔레비전이나 게임 이런 미디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둘째, 현대사회는 세계화, 세속화, 개인화, 다원화, 물질화, 대중화, 오락화로 인해 자, 여기 언어의 세속화, 비속화가 심화되고 외국어 범람으로 국어 파괴 혼란의 위기가 심각하다 되겠지? 거기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그 세속화, 비속화가 심해진다는 얘기는 언어가 수준 낮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뜻이야. 너무 예뻐 그러면 될 거라 개 예뻐 이러지. 너무 좋아 개 좋아 이렇게 쓰고. 그게 대표적인 세속적이고 비속어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범람인데 굳이 한국어로 쓰면 될 거를 굳이 외국어로 써요. 그런 경우도 많고. 검정색이야 그럼 될 거를 무슨 블랙이라고 그러지? 블랙도 종류 있는 거 알아? 화이트 블랙 있는 거 알아?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걔가 스타일리스트래. 무슨 하늘인데 남자인데 되게 재수없다는 거거든. 자켓 이렇게 입고 걸쳐있는 남자애들 있어. 그런 애들 되게 싫어해. 근데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블랙인데 화이트 블랙, 멀티 블랙 뭐 있는 소리를 해. 그래가지고 야 화이트 블랙이 뭐야? 그랬어 와이프한테. 화이트 블랙이 뭐야? 미술하니까. 멀티 블랙은? 몰라? 너는 아니? 화이트 블랙, 멀티 블랙. 나도 모르겠거든. 화이트 블랙이 뭐나 했더니 근데 진짜 웃긴 게 거기다 MC는 또 알아듣는 척해. 색깔 너무 예뻐요 이래. 그 김세롱 같은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이 나 이거 쟤들 뭐 하고 앉아있니? 내가 그랬어. 이제 그냥 검정색 하면 되거든. 멀티 블랙은 대충 알겠어. 검정색이 이렇게 좀 색깔이 좀 다 달라요. 검정색도 다르잖아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뭐 그런 색깔 여러 개 있으면 멀티 블랙이겠지. 근데 그런 거를 굳이 다양한 색깔이 보이는 검정색 이러면 될 거거든. 근데 그걸 굳이 멀티 블랙 이런 걸 쓰고 화이트 하면 되는 흰색 하면 내가 화이트 굳이 그러고 왜 이러지? 이제 그런 이제 쓸데없는 용어를 막 쓰는 거야 그런 거를. 자 그래서 자 얘가 그 위기다라는 거. 자 전통적으로 법종교, 철학, 문학, 예술을 통해 참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가 재미거리를 추구하는 문화로 대체되고 있다. 재미거리를 추구하니까 세속화, 비속화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유행어, 통신어, 신어의 언어 문화는 이런 방향이 뭐냐? 재미거리를 추구하는 방향. 자 급속히 확산된다. 언어 혼란의 대표적인 예가 유행 가사의 한영 혼용 표현이다. 자 레츠고 뭘 걱정하는 넌 됐고 넌 머리 죽는 감님 이런 애들 있어. 넌 나쁜 놈이야. 넌 나쁜 놈. 넌 매우 나빠 이러면 될 거를 그거를 you bad 이런 거 앉아있지. 자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 거. 자 심지어 내가 좋아 너밖에 몰라처럼 국어의 로마자와 가사도 보인다. 그래서 언어를 재미거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좀 그 세속적이고 비속화 시켜서 쓴다 이런 거야. 자 셋째 남북 분단과 대립으로 언어 이지라고 위기했다. 세 번째 뭐지 이게? 남북의 언어 차이거든. 아직은 남북 언어에 동질적 요소가 많지만 의식의 심연에 깔린 남북 대립과 차별의식은 남북 통합의 걸림돌이다. 북한 이탈 주민은 체제가 다른 한국 사회의 낯선 외래와 화법의 차이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든. 예전에 김정일하고 북한에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를 했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차에서 계속 얘기를 했대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야 김정일한테. 몇 퍼센트 대화가 잘 됐냐고 물어봤대. 김정일이 그랬대 60% 알아들었다고 그랬대.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외래어 외국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순화되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다고 말하는데 느낌을 알아들었다고 그랬대.
같은 말을 많이 생각 한국어 이거 기본적으로 한국어니까 그 정도는 그냥 알아듣는데 실제로는 60% 정도 알아들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이제 그런 용어의 차이도 있는 거고. 옛날에 어떤 국어 강사가 이만기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인강에다 대고 야 북한도 아이스크림 쓰고 북한도 스킨로션 써 그랬어. 근데 방송에 나왔는데 아이스크림 뭐 정말 얼음 보송이라고 써 있고 북한에 그다음에 스킨로션 살결물이라고 써 있어. 막 인강에다 대고 뻥친 거지. 몰라서 그러지 그거는 안 봐서. 이제 이게 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스킨 로션 갖다 주세요. 근데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 살결물 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못 알아듣는 건데 그런 거 이제 그런 외국어 외래어 쓰는 것도 언어 이질화의 차이고 북한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드시려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이렇습니다 뭐야? 이거 먹을래? 이렇어요. 이건 싸우자는 거지. 너랑 밥 먹고 싶지 않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한대. 저희들이 왜 저런 말 쓰지? 이렇게. 근데 알고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질화 위기들. 자,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은 장차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사전 훈련이므로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적응에 힘을 모아야 한다. 따라서 국어 교육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문화 적응을 돕고 한국 국민 대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말의 위기는 남북의 언어 차이가 위기다라는 거. 자, 넷째, 세대 차이로 심화된 세대 간의 언어 불통의 위기가 극심하다. 이번에는 세대 간의 언어 불통이야. 니네가 하는 말 엄마 아빠가 못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 나는 이제 니네들하고 있으니까 니네들 말 대충 알거든. 내가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 고등학교 선생이야. 걔도 대충 알아들어. 우리 둘이 대화하잖아. 회사 다니는 애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 어떤 말들을. 이게 뭐라 그러니 쟤네 그래.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야, 걔네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니네 또래인데 너 이제 그러니까 니 딸하고 대화 안 한 지 오래됐지. 그러거든. 그러면은 애들이 너하고 대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은 가끔 그렇대. 이 꼰대야 우리가 그래. 야, 니 꼰대 돼서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애들 말을 알아듣고 애들 말을 써야지. 너 아빠 나 생선 사야 돼 그러면 생선 가게 가는 줄 알지 새끼야. 그랬더니 어디가? 그러더라고. 그런 애들 있어. 생선물 빠바는 아니? 그랬어. 빠바가 뭐야? 계란은? 맥날은? 사네? 하나도 몰라. 빠바 몰라 빠바? 스벅은? 스벅. 그렇지. 다 알아듣네. 콩다방. 그건 모르겠지. 그건 우리들이 쓰는 거니까. 커피빈이 콩다방이고 별다방이 스타벅스야. 우리말 니네 못 알아듣잖아. 근데 친구들 야 베라에서 말하잖아. 그러면 베라가 뭐야? 그리고 파방은 빠마이? 이거 이런 애들 있어. 그런 걸로 그런 자잘한 걸로 대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 킹 받네 이런 거 쓰잖아. 우리 와이프가 킹 받네 뭐야? 그래. 내가 진짜 수원 애들이 언어 순자인 줄 알겠다. 내가 그러거든. 열받네. 그러더라고. 잘 들어봐. 어떤 상황에서 킹 받네를 쓰는지 잘 들어봐. 그러면 딱 그 타이밍이었더니 그러더라고. 우리 와이프 잘 못 알아들어. 내가 가르쳐줄게. 정말은 이거야. 애한테는 너 그만 쓰지 마. 그러거든. 그러면 남들 다 쓰는데 어떻게 안 써?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야. 자, 남들 다 쓰는데 자기 혼자 안 쓰면 바르고 고운 말 쓰면 친구 안 생겨.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당장 대화가 잘 안 돼. 자, 그런 게 이제 문제야. 자, 뒤에 계속 읽어보면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이야기하지만 최근엔 오해로 10년 단위로 세대 차이를 느낄 정도로 언어의 세대 변화와 불통이 나타난다. 이러한 세대 차이의 원인은 대체로 해방 이후 정치, 경제, 문화의식의 변화와 사회 격변 때문인데 이에 따라 새로운 단어나 어구가 생겨나거나 잘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활발히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말들은 생명력으로 지속되거나 사용되거나 곧 소멸되기도 하는데 자, 말이 생명하더 지속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곧 소멸되기도 하고 이러거든. 이게 이제 언어의 역사성이야. 언어의 역사성이 있어가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생겨났다가 잘 썼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났다가 막 이래. 그래서 거기 이제 45년, 55년 해방 중에 소식동, 가맹국, 중립국, 6.25 세대, 포로, 동남, 분화, 피체 이런 거 쓰고
56, 64는 미터톤 기성의 뭐 이런 거 쓰거든. 이거 밑에 거 읽을 필요는 없어. 그냥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말들이 새로 들어왔다. 자, 밑에 보면 이상과 같은 말들은 한국인의 언어의식과 언어 변화를 보여준다. 이런 격동적 변화 속에서도 한국어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의 품위와 국민의 교양을 높이는 일이 우리의 과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과제고, 자, 위기의 네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 저출산 초고령 핵가족 사회로 변하면서 언어 정책 위기가 보인다. 그 다음에 세계화, 세속화, 개인화, 다원화, 물질화, 대중화, 오락가로 인해 언어의 세속화, 비속화가 심화되고 외국어 범람으로 국어 파괴와 혼란의 위기가 심각하다. 그 다음에 남북 분단과 대립은 언어의 이질화가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세대 차이로 세대 차이 심화로 세대 간 언어 불통의 위기가 극심하다.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16페이지에 보면은 그 한국어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 언어적 요인은 어떤 것들인지 찾아보고 관련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그래서 자, 거기 보면은 핵가족화야. 핵가족화 언어 정책 전쟁 관계는 출산율이 낮고, 그 다음에 그 영상 미디어 영향을 많이 받아. 눈에 보이는 그 동영상을 보는 거지,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어를 쓸 수 있는 인구 수도 줄고 잘 쓰지를 않는 거야. 언어 세속화, 비속화, 국어 파괴 현상, 외국 범람과 대중문화 한형체는 유행 가사의 한영 혼용 현상도 있고, 유행 가사 로마자화가 있고, 이렇고. 남북 분단과 언어 이질화는 남북 대립과 차별 의식, 북한 이탈 주민 낯선 외래어, 헌법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세대 간 문화 차이와 세대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정치 경제 문화 의식의 변화, 사회가 막 변하는 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게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말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건 한번 읽어볼 만하니까, 자, 거기 해결 방안인데, 국가 사회 차원은 출산율 상승 정책을 써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대화 증진을 다양한 홍보 지원, 대화가 있어야 되고, 바람직한 미디어 활용 교육이 있어서, 자, 부모님 언어에 귀 기울이기, 미디어 언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이런 거. 방송에서 쓰니까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애들 많거든. 방송에서 쓰는 말 쓰면 안 되는 말들 되게 많아. 내가 싫어하는 말이 미쳤네, 미쳤다, 이런 거. 맛있어, 미쳤어 이러지. 멋있어, 미쳤어 그러거든. 그래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번 저기 MBC에다가 저거 하려고 그랬어. 민원 넣으려고 그랬어. 화사가 나 혼자 산다는 나와서 미쳤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 근데 거기 나오면 김광규가 나보고 미쳤다고? 이런 말 쓰거든?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아. 근데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 자꾸 쓰니까 내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저기 미쳤다는 말 미친 듯이 쓰더라고. 그래서 방송에다 싹 다 한번 하려고 하다가 참았어. 요즘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도 PD들 이상하니까 거기 아름다운 빛을 이렇게 써주지. 이제 그런 용어들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보고 쟤가 쓰니까 공영방송을 쓰니까 나도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애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쓰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언어의 세속화, 비속화, 외국어 범람, 국어 파괴 혼란은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 문변화, 외래어, 외국어 사용 자제, 아름다운 고유어 사용 장려 그렇게 되고, 자, 바람직하고 다양하게 언어를 써야 되는 거고, 문별하게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아름다운 고유어 살려쓰기 그런 거 있고, 언어의 이질화는 저 오른쪽에 북한에 관심을 갖고 북한 이탈 주민 이하로 노력하기 이런 거. 언어 불통 세대 간 언어 불통이거든. 자, 오늘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말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17페이지는 넘겨도 되고. 자, 이쪽은 뭐 별거 아닌 건데 길기만 한 거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쭉 나가볼 거야. 거기 왜 덥지? 몇번 덜 타나? 여기 있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안 돼? 내가 도와준 거지. 시간에 갔으면 쉬는 시간에 깨어있단 말이야. 하고 와야지. 그리고 잠때 만나고 내가 내는 이 정도.
정시. 문법이 엄청 이게 그 정직한 과목이라 공부하면 다 하고 안 하면 하나도 못 보는 거죠. 지루해요. 지루하지. 난 문학보다 훨씬 나아. 문학보다 아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 주저리 하고 앉았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시가 그렇게 된지 완전 별로야. 사랑의 문법. 그런 거 되게 싫어해. 함축적 의미 말하는 거. 우리 와이프가 맨날 내 마음을 읽어. 네가 말해. 왜 그 남자들이 이런 말에 여자친구나 와이프한테 많이 당한대. 요즘 나한테 왜 그래? 그러면 남자들이 자기의 잘못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대.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씩 꺼내서 얘기한대. 자진납사하는 거지 바보들이. 우리 와이프가 와서 그걸 듣고 와가지고 요즘 나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지? 나는 그런 거 전혀 당하지 않아. 뭐? 내가 뭐? 그래서 얘기를 해. 내가 뭐? 그래서 나보고 아유 저 진상 그리고 나보고 꺼지라 그랬어.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해.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내 마음을 읽어봐. 야 내가 지금 카톡 보낸 거에 행간 의미를 몰라? 뭐 어떻게 알아 내가? 몰라 그런 거. 근데 그거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 걸 귀신같이 캐치해내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저기 신기한 애들이야. 신기한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정상적이잖아. 자 우리 19페이지 볼게요. 문법은 그래서 정직한 과목이야. 함축적으로 밑한 거 없어. 그냥 써 있는 거 분석해서 문제 풀면 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추석 선물 줄 테니까 내일 좀 줘야겠구나. 내일 추석 선물 줄 테니까 학교에서 지금 단어까지 배웠어? 지금 학교에서 어디 배워? 음은 배워 혹시? 네, 여기까지 내가 거기 문제 많이 줄 테니까 추석 선물이야. 안 받을 수 있어요. 어? 거부는 되나요? 페이지당 5대씩 받고 가던데. 몇 페이지예요? 어? 한 100페이지 되겠지. 500배? 응. 그리고 저기 수영하다가 왼쪽 어깨 저기 다쳐가지고 수영 하셔요? 접영하다가 야 평영 진짜 더럽게 한대. 앞으로 나가지지가 않아. 맨날 제자리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어. 선생님 이렇게 보다가 발차기를 하고 발차기 하거든요. 발차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맨날 그러고 싸워. 그리고 물 먹고 나왔다가 아 한줄 아까다. 얼마 남지 않았어. 수영복 사러 가야지. 딱 반은 수영복 있어. 박태환. 그리고 박사는 수영도 보라색 모자에 보라색 수영복에 보라색 물안경에 보라색 오리발까지 났다. 보라색은 싹 다. 왜? 보라색 꽃모자가 하나 있거든. 수영 하는 아줌마들 같이 맞춘 거. 한번 기회 되면 보여줄게. 사람들이 본 다음에 안 본 눈 산다 그러더라고. 아주 장난 아니었어. 심지어 대놓고 얘기해. 어우 싫어. 그걸 또 쓰고 수영하러 갔어요. 그리고 어린애가 하나 이렇게 나를 보더니 이렇게 위아래를 보더니 저 아저씨가 왜 저러나 알고 선생님도 사줬어. 꽃 이렇게 달려있는 거냐. 뒤에다만 보여줄게. 말 안 되는 새끼들 보여줄 거야. 눈베리라고. 내가 쓰고 찍었거든. 말 안 되는 새끼들 숫자로 내가 포기할 거야. 자 19페이지 보세요. 자, 의문적 특성은 의문 대립이 있음. 의문의 대립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대립. 그렇지? 예사소리는 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예사소리고 두 개 합치면 된소리고 거센소리는 키읔, 티읕, 피읍, 치읒 이런 애들이고 그다음에 예사소리, 된소리 대립 시옷은 그 거센소리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예사소리, 된소리의 대립. 자, 모음 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거든. 그게 이제 이 양성모음에는 대표적인 의미 뭐냐면 아하고야, 아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있으면 양성인 거고, 그다음에 음성모음은 어하고 우하고 의가 들어있으면 양성모음이거든. 얘네들이 있으면 대체로 음성모음이야. 그다음에 중성모음이 있는데, 중성은 이가 중성인데 이렇게 같이 아니, 얘네들 위치네. 자 거기 있는 것 요건 이제 모음 조화는 어떻게 맞추냐면은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 내가 요 글자를 쓸 거야.
요 앞에 걸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요 글자를 보고 맞추는 거. 바로 앞에 글자. 요거 나중에 고전 문법이 그 2차에 고전 문법이 들어가거든. 니는 고전 문법 되게 심각하게 들어가. 거기는 다 들어가는데 되게 많아. 작년에는 그냥 선생님 대충 읽고 넘어갔다는데 중간고사 다 하도 심각하게 해가지고 나도 같이 심각하게 했거든. 근데 애들이 저기 학원에서 배우고 10분 1도 안 나왔다고. 내가 그래서 걔네한테 그랬어. 야, 중간고사처럼 안 하고 나왔다고 생각해봐. 근데 애들이 그건 봤대. 둘 중에 한 번씩 이렇게 낼 거야. 대체로 이 문법은 앞쪽이 어렵게 내는데 어렵게 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만만하게 뭐 공부 좀 덜 하다가 좀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개념만 공부하면 다 틀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고전 문법 할 때 모음조어가 많이 나와. 둥동 둥둥이지. 퐁당퐁당 퉁덩퉁덩이고. 이제 어긋나는 게 많은데 대표적인 깡총깡총. 그냥 안주 깡충깡충 이렇게 쓰지. 그런 애들. 자, 근데 어휘적 특성은 삼중체계는 이주, 어주, 어종에 따라 고유 한자와 외래어의 삼중체계를 이룬다. 외래어랑 외국어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 외래어는 우리말에 대체할 수 없는 말이 외래어야. 그래서 버스, 뭐 빵, 그런 거지. 담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한자는 말 그대로 한자로 된 거고. 그래서 한자로 된 말은 외래어로 안 쳐. 외래어의 그 기준 자체가 중국에서 온 말 이외의 말들이라 그래 보통. 그러니까 한자는 아니야. 자, 색채어,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해서 고유어의 어휘의 특성인데 색채어, 의성어, 의태어 이런 애들은 고유어로 써 있어. 자, 문법적 특성은 조사와 어미가 발달했다. 그래서 뭐 체연 뒤에 붙는 게 조사고 혼자 쓸 수 있는 말 뒤에 붙는 말이 조사고, 어미는 용어를 활용할 때 붙여주는 게 어미지. 자, 그런 게 발달해서 그게 이제 교차어라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먹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얘가 어간이고 이쪽이 어미거든. 이쪽을 계속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먹은 그대로 놔둔 채로 먹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어시 붙은 거지. 자,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개가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어미가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가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미가 계속 결합할 수 있는 말. 자, 높임법이 발달을 했지. 상대 높임은 듣는 이에서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여주고 객체 높임은 말하는 문장의 객체니까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거야. 누구를 누구에게. 자, 거기에 높임의 대상이 있으면 높인다라는 거. 자, 담화 특성은 친소관계, 상하관계, 예의범절 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언어상에 반영돼 있고, 친소는 친한 관계야. 친하고 멀고. 상하관계 위아래. 그다음에 예의범절 이런 거 있지. 요청 화행이 있는데, 자, 요청이 필요한 이유나 개인적 사항 자세히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해. 돈 빌려줘 그러면 돈을 왜 빌려야 되는 걸 주구장창하게 얘기하지. 내가 지금 왜 돈이 없는가? 너한테 돈을 왜 빌려야만 하는가? 앞으로 계획도 얘기, 상황 계획도 얘기하지. 내가 내일 엄마한테 받아서 줄게.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절 화행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싫어 이런 말 잘 안 해. 그래서 야, 이거 좀 해줄래? 싫어. 그러잖아? 난 못해. 이렇게 하면은 냉정하다 그러지.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서 단정적으로 거절하면 예의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이제 돌려 말하지. 내 친구가 자꾸 여기 수업 끝나고 온대 나보고 수업 끝나고 만나지. 그래서 지금 몇 번 거절했거든. 싫어. 이렇게 하는 다른 친구한테 얘기해. 걔가 자꾸 나 만나자 그런다. 뭐라 그랬어? 그래서 싫어. 그랬는데 그랬더니 진짜? 그대로 아니 다르게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내일 아침 수업인데 아침 수업 공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오늘 밤에 수업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알아듣지. 그래도 나 만나. 이러지는 않아. 아, 얘가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 이제 그래서 딱 잘라서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칭찬화행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경향이 강해. 그래서 칭찬화행은 겸손을 얘기하는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계속 던지. 아, 외면하는 거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지 마. 너 오늘 되게 머리가 예쁘다 그러면은 내가 원래 좀 예뻐. 이러면 친구 없지. 그렇잖아. 오늘 희수 멋지네. 그럼 선생님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런 말을 하겠지. 제가 원래 이제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은 잘 없어. 그렇잖아. 그런 애들 친구 없어. 특히 남자들 칭찬하잖아. 오늘 희수 오늘 유난히 멋있다. 그러면 아유 나 진짜 오늘따라 유난히 멋있는데 장난하지 마세요 그래. 그다가 야, 진짜로 장난 아닌데? 그러면은 아이 장난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그래서 남자의 칭찬이 이렇게 그거 알아? 남자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대. 칭찬에 대한 반응이. 요게 1, 2회 여기가 약 2회. 두 번째부터 기분 나빠한대. 근데 이제 우리 여자들은 우리 서연이 오늘 유난히 얼굴도 하얗고 예쁘네. 그러면 무슨 그러다가 진짜야 오늘따라 유난히 얼굴이 반짝반짝해 그러면 진짜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네 이렇게. 엄마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하지. 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진짜 엄마 오늘 엄마 일어나자마자 화장했어 그러면은 얘가 왜 이래 그러다가 이제 기분 점점 좋아지. 용돈 돈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은 친구끼리는 얘 칭찬을 해. 그럼 아 제가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국어의 위상과 우리의 과제가 있는데 사회 문화적 변화는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의 위상이 강화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고 한국어의 위상 강화와 함께 한국어 국제로 도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제2외국어로 쓰는 나라들이 많대. 그다음에 한국어의 발전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자 우리는 국내는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세대 간 의사소통 단절, 심각한 줄임말과 통신어 사용 이런 게 문제고 국외는 재외국민 3세들이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영어만 쓰는 애들이 많거든. 한국어 한민족 국어 집단 사용자의 위축, 중국이 대표적으로 그런 데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자 20페이지부터 쭉 볼게요. 모르게 길거나 이러지 않고 별거 아니야. 내일부터 이제 진짜 문법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국어의 특성은 국어는 영어나 중국어 등과 다른 특성이 있다. 여기서 희수 왜 떠들지? 때려도 되니? 아니요. 물론 내가 네 허락을 받고 때리지는 않을 건데. 안 돼요. 안 돼?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면? 아쉽죠. 아니 내가 아쉬운 거 말고 나는 아쉽지.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안 맞으려면? 잘해야 돼요. 그렇지. 뒤에 있는 민결이하고 떠들면 너 때문에 민결이도 어떻게 돼? 맞죠. 그렇지. 그럼 민결이가 너 원망하겠지. 너는 나한테 맞아서 아프고 민결이는 너 때릴 거고. 너 때문에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넌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돼요. 그렇지. 잘해라. 왼팔 아프다고 그냥 말한 거고 나 오른손잡이야. 조심해. 자, 내가 그를 사랑한다 했지.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야. 그리고 조사가 붙어 있고. 그래. 근데 I love him 그러면은 이거는 주어, 영어는 조포가 없어서 동사라 그래요. 얘를 서술어라고 안 그러고. 자, 그리고 힘에서 목적어가 뒤에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일단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돼 있고 주어하고 목적어 같은 경우는 조사를 통해서 실현을 시켜. 그러니까 얘가 내가 사랑한다 글을 해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변화가 없어. 근데 이제 I love him 같은 경우는 이게 I로 나오면 주어로 쓰는 거지 힘으로 쓰면 목적어로 쓰고 이게 문장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로 와인이라고 하거든. 자, 이거는 중국어의 특징은 위치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져야 돼.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에라는 글자가 두 번째에 있으면 얘는 서술어가 되는 거고 다른 위치에 있으면은 제일 앞에 있으면 주어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된대. 자, 밑에 볼게요. 위에 문에서 국어는 내가와 그를이 각각 주어 목적어가 되는데 그 이유는 내의 조사 가가 조사 를 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사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결정돼. 우리나라 말은 위치하고 상관이 없어. 그를 사랑한다 내가 해도 되고 사랑한다 내가 그를 써도 되고 내가 사랑한다 그를 써도 돼. 위치하고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조사에 의해서 그 문장 성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자, 그러나 영어는 I와 힘이 그 자체로 주격과 목적격을 나타낸다. 얘는 단어 자체의 문장 성분이 결정되는 거야. 관형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I를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국어는 조사, 어미가 문장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교차어이고 영어는 단어 자체, 격, 인칭, 수 등의 정보가 담긴 굴절어이기 때문에 이거 잘 배워라. 국어는 교차어,
교차이라는 게 붙는다는 얘기거든. 자, 붙어서 역할을 한다. 그랬죠. 뭔가가 붙어서 역할을 한다. 자, 중국어는 문장의 어순이 문장 의미를 결정하는 고리버이다. 중국어는 어순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조사로 문장 성분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는 단어 자체에 그게 결정되는 거고, 중국어는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교차거 이래. 자, 위의 문에서 아가 주어인 이유는 맨 처음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타에 아로 순서를 바꾸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된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순서하고 상관없다 그랬지. 그를 내가 사랑한다 써도 돼.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제일 밑에 있는 글자처럼 써도 돼. 내가 사랑한다 그를 이렇게 써도 돼. 그러니까 순서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자, 중국어는 어순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국어는 조사가 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를 내가 사랑한다처럼 어순을 바꿔도 기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법의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나라 말은 조사, 영어는 단어 자체, 중국어는 위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밑에 의문적 특성이 있는데 국어는 의문 대립 있다. 기역, 쌍기역, 키읔 뭐 이런 애들 쭉 있지. 자, 거기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대립에 줄치고 머리도 잡기 좋게 묶고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잡히는 수가 있어. 나 머리 잡아당기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금도 우리 와이프 이렇게 똥머리 하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이렇게 잡고 돌려 이렇게. 나 우리 와이프가 되게 친해. 지금도 내가 맨날 그래. 나 얼굴 보고 결혼했잖아. 그래서 왜? 신기하지? 신기하다. 아빠는 안 그러시나 보다? 안 그러셔? 난 지금도 그래. 아빠 엄마랑 결혼 왜 했어? 그럼 내가 그래. 예뻐서. 그러거든? 그리고 우리 동네 수영하는 아줌마들도 그래. 왜 결혼했어? 그래서 예뻐서. 그래가지고 막 이래. 연애 금지. 아파트에서 연애 금지를 하고. 내가 누구랑 연애? 그러거든? 자기들도 말이 이상했나 봐. 조심해야 돼. 내가 머리를 잡아 당기는 거는 애정과 관심을 표현해야 돼. 자지마. 이 머리를 이렇게 뚫려오는 수가 있어. 저거 찍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시어 쌍시어처럼 예사 소리와 된 소리가 대립하기도 한다. 됐지? 자, 이거는 글자의 이제 유형에 따른 분류야. 자, 아무튼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는 대립한다. 이걸 이렇게 치사하게 문제를 내잖아. 시옷하고 쌍시옷까지 시소를 써놓고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가 대립한다. 이렇게 연결을 해봐요. 그럼 틀린 말이네. 이거 딱 맞춰야 돼. 3개 있는 애는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고 2개 있는 애는 예사 소리, 된 소리 이렇게. 자, 21페이지는 국어에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모음조화 현상이 나타난다. 아까 했지. 아나, 오는 전부 다 양성이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야나, 요도 양성이고 와나, 그 다음에 왜나 이런 애들 다 양성이야. 자, 그러나 깡충깡충처럼 모음조화 현상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 많아. 요즘 파괴가 되는 중인데 파괴된 지 지금 한 400년 되고 있어. 이건 뭐 할 수 없어. 계속 파괴되는 중이야.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어휘의 특성이 있는데 국어 어휘는 어종에 따라 크게 고유어, 한자, 외래의 3종 체계를 이룬다. 그래서 어휘 자체는 고유어, 한자, 외래라고 있어.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의무는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그 다음에 어휘는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 그래. 자, 국어의 고유어 계열에서는 색채어, 의성어, 의태어가 크게 발달했다. 특히 우리나라만 색채가 엄청 발달했어. 노랗다 있거든. 옐로우 영어로 노란색. 노르스름하다는. 그거 노란 거잖아. 누리끼리하다. 누르댕댕하다. 그리고 전부 다 누리끼리하다. 이거 전부 다 노란색이거든. 그렇게 좀 색깔이 많아. 의성어는 뭐냐면 소리 흉내는 말이야. 멍멍, 짹짹 그런 거 있지? 그 다음에 의태어는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거든. 펄쩍 그런 거. 깡총 그런 애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영어의 옐로우에 해당하는 국어에는 노랗다, 노릇하다, 노릇노릇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릇게하다, 누르스름하다, 누르끄려하다 뭐 이렇게 되거든. 자, 얘네들이 전부 다 영어로는 옐로우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조금씩 색깔이 다르지. 여기는 색깔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다 어딘가 뭔가 다르잖아, 차이가.
자, 또한 깔깔, 철썩철썩, 찰랑찰랑, 딸랑딸랑, 엉금엉금, 아장아장 등의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인데 이런 애들이 이제 음성상징어라고 그래요. 의성 의태어를. 자, 이런 음성상징어들이 많이 발달해 있다. 그래서 자, 문법적 특성은 국어는 교차거이기 때문에 이제 교차거에 줄 쳐야 돼요. 조사와 어미가 크게 발달 줄 쳐야 돼.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 가지고 뭘 해주는 거냐면은 문법적 관계를 보통은 그 문장 성분을 결정시켜주고 문법적 관계. 그 다음에 어미는 용언을 활용해주지. 용언의 활용. 자, 대부분의 문법적 기능은 조사와 어미에 의해 실현된다. 그래서 문법 형태소라는 말을 써 얘를. 그래서 문법을 조사와 어미로 표현한다. 시제 같은 건 어미로 표현하고 높임도 어미로 표현하고 그러지.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어순을 바꿔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어순이 중요하지 않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순은 그냥 말의 배치 순서고 우리나라 말은 조사하고 어미로 문법을 나타낸다. 그래. 자, 국어는 높임 표현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와 같은 선어 발음을 사용하거나 자, 이제 주체 높임이라고 하거든. 주체 높임.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높임 이 주어짐 이게 높임의 대상이야. 그래서 공원에 가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시 높임의 대상이니까 여기 주체 높임이고 객체 높임은 그냥 아까 가르쳐 줬는데 누구를 누구에게가 높임의 대상이어야 돼. 누구를 누구에게. 자, 근데 주체 높임은 누가가 높임의 대상이고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께 이게 이제 할아버지에게거든. 높임의 대상. 자,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드렸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특수어이라고 해. 혹은 이제 나는 목적어 높일 때 할아버지가 목적어지. 그래서 할아버지를 데리고라고 안 그러고 자, 모시고라고 써주지. 이렇게 공원에 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장 안에서 이제 찾는 거고, 자 거기 씁니다 같은 거 있잖아. 그냥 상대 높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존댓말이 상대 높임이야. 이거는 이제 청자를 높여주는 건데, 자 어디를 높이냐? 제일 마지막을 해결해 주는 거. 마지막. 나보다 듣는 사람이 나보다 높아. 그러면은 제가 내일 가겠습니다. 이렇게 쓰거든. 내가 내일 간다는데 이것 때문에 뭐 저를 쓰기도 하고 뒤에 이제 씁니다 써주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종결어미 바꿔주는 거. 이런 거 엄청 우리는 좀 이렇게 민감해. 그래서 커피가 나오시지. 그렇잖아. 커피가 나오셔요. 커피가 집에도 높은가 봐. 주문을 하신 거거든.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맞아? 왜 틀려? 네. 정신 차리고 그래. 지난번 저 정신 지정석 할까 우리? 괜찮지? 자는 애들 지정석. 원래 자는 거 하면 또 이 양수정도 잘 자는데. 맞잖아. 나는 왜 본거 같지? 자 이거 우리 희수 앞에 앉을까? 뒷방 맞으면서. 아니요. 야 교회도 앞에 앉아도 은혜 받아. 아니요. 아니야? 네. 거기서 계속 그따위로 공부하고 있을 거야? 저 교회 안 다녀요. 아니 그 학원은 오잖아. 내 앞에 근처에 있어야지 은혜 받지. 아니요. 은혜 받으면 성적 올라가고. 아니요. 아니야? 그냥 그대로 산다고? 열심히 뒤에서 열심히 들으시면 돼서 된다고? 그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이제 그런 거야. 자, 시와 같이 선어어람이 사용하는 게 주체 높임이고, 씁니다. 이렇게 어마람이 쓰는 상대 높임이고, 이제 높임의 대상이 있으면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애들은 전부 다 높여줘. 체언으로. 그래서 이제 뭐 기말고사 때 나올 거야, 이거는. 이제 문장 쪽에서.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밥을 먹어. 그럼 진지를 드신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그래서 높임법이 발달했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야. 조사와 어미가 크게 발달하고 높임법이 발달했다라는 거. 자, 담화적 특성은 한국 사회는 친소관계, 상하관계, 예의범절 등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쳐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소통을 하면 교양 없는 사람은 오해받기 쉽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의 예의 범죄를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자, 국어의 요청, 거절, 칭찬, 와행은 국어의 의사소통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국인들은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구체적인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경향. 니네가 교재 안 가져와봐. 아주 구구절절하지. 제가 오늘 저기 늦게 일어나가지고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그날 그 수학은 오기 전까지 다 알죠. 결론은 복사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자,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하는 서구의 문화는 다르다. 또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싫어. 이렇게 잘 안 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지. 자, 생각해 볼까요?처럼 말하며 거절의 의사를 직접 드러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칭찬을 받을 때는 아니에요. 아니 제가 물려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거절 표현을 통해 겸양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자, 거기 이제 밑에 국어의 의문적 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그 칭찬해주면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워해. 내가 성적표를 보면 공부 되게 잘하는데 그러거든. 아니에요. 공부 때문에 걱정해요. 이렇게 서울대 갔어.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그랬어. 내가 그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거든. 어떤 애는 자기네는 대학 못 갈 거래. 어떤 선생님은 자기네는 대학 못 갈 거래. 공부를 진짜 더럽게 못한대. 걔네 성대 같다. 걔 공부 다 주변에 걔 공부 잘한다는데 공부를 잘하기 개뿔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그냥 말을 한 거야. 성대 가서 잘 갔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그냥 우연히 간 거야. 그런 이제 좀 최극대화된 사람이 옛날에 가르쳤던 애인데 아빠가 서울대 나왔어. 아니 저기 중앙 쪽 고위공무원이야. 그 엄마가 서울대 간호대 나와가지고 서울대병원 수간호사야. 걔네 형이 서울대 디자인을 갔어. 고3 때 갑자기 미술을 할까 그러고. 서울대 안 가는 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왔길래 원빈대로 얘네 형도 서울대 갔다면서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그렇죠. 얘가 원래 좀 공부를 잘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서울대 잘했더니 서울대는 뭐예요? 미대인데. 기분 나쁘게 대화 안 했어.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좀 어법이 그래. 그렇지 엄마는 뭐 좀 잘한다 그러면 그럴 리 없다고 그러고 그래. 근데 걔도 되게 똑똑하거든. 그게 어떤 애냐면은 내가 몇 주 전에 썼던 거 여기 쓴 거 위치도 기억하는 애야. 근데 혼자 서울대 못 갔어. 그리고 국어 같은 거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찍어. 너는 왜 그렇게 풀어? 그러면은 기억나니까 이러거든. 근데 그런데도 서울대 못 가더라고. 근데 그 집 엄마 항상 말해. 애가 멍청하고 책을 안 읽어서 어휘력이 떨어지고 맨날 그러는데 다 잘해. 보통 그래. 아닌 사람들도 있어. 학원에서 하는 게 너무 쉬운 거 아닐까요? 우리의 능력치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애들 보면 대충 이건 자 22 뒤에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 자 의문적 특성은 자 거기 자 기역, 쌍기역, 키읔 요런 애들이지. 걔네들은 자 앞에 거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대리, 뒤에 시옷, 쌍시옷은 예사소리, 된소리 대리거든. 걔를 뭐라 그러냐? 의문대리. 그 다음에 어휘적 특성은 어중에 따라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네, 고유어 계열은 색채어, 의성, 위태어. 네, 문법적 특징은 조사 어미가 발달한 무슨 어라고? 교차어. 자, 이거 뭐가 다양하게 실현되냐? 높임 표현.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소 관계, 그 다음에 상하 관계에 따라서 예의 범죄를 중시하고. 네. 자, 22페이지를 계속 밑에를 보면, 쌤, 저기 맨 위에 뭐 붙였어요. 뭐? 의문적 의문대리. 맞고 가? 네? 맞고 가라고. 아니 정신 안 차렸으니까 맞아야지.
그래도 이게 안 자, 그 다음에 밑에 국어의 위상과 우리의 과제는 오늘은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한류가 나타나면서 한국어의 가요나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도 늘었으며 다문화 가정도 이전에 비해 많아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국어의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다. 하고 싶은 말은 국어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국어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제 문제점인데 국내적으로는 여러 매체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그 다음에 세대 간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줄임말 사용, 그래서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심각한 줄임말 사용 그런 거, 의미를 정확히 알기는 통신어 단발, 우리말을 아끼지 않는 태도. 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말 맞춤법 틀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오히려 맞춤법 틀리잖아? 그거 지적하고 아유 꼰대. 누가 전국 국어 안 이럴까 뭐 이래. 근데 영어 스펠링 틀리잖아? 세상 무식한 놈이 없어요. 아 영어 스펠링을 틀리니? 막 이래. 근데 그런 게 단적으로 그 우리말을 아끼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막 쓰지 그리고. 자, 그다음에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외적으로는 국어를 잘 모르는 재외국민 3세대들이 늘고 있는 데다 중국 동북에 위치한 연변자치주 지역처럼 한민족의 국어 집단 사용 지역이 위축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국어 사용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야. 여러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국어를 사용하는 인구수가 줄면 국어의 위상도 낮아지기 때문에 마련이다. 나오지. 인구수가 국어 사용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야. 자, 국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우리 사회가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고. 자, 그다음 23페이지에 보면은 학습 활동이 있는데, 자, 국어의 특성을 탐색하는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려고 한다. 다음을 참고하여 국어의 특성 어떻게 조사할지 생각해보자. 민수야, 너 국어 특성 중 무엇에 관심 있어? 난 국어가 나보다 우리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고. 우리 유나는 이번 시간 끝나고 뭐해? 이건 그래도 괜찮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나로 바꿔봐. 내 유나는 이거 완전 연애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우리 내라는 말 잘 안 써.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 맞잖아. 우리 집. 우리 집에 가. 우리 집. 이거 아니잖아. 내 집이지 내 집. 근데 영어는 이제 마이가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많아. 자, 여기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첫 만남 대화에서 말하는 방식을 연구하려고 영어나 드라마 관련 부분을 찾고 있어. 그래서 벌써 조사를 난 영어랑 비교해 볼 거야. 영어 문법책도 해보고. 자, 영어랑 비교하고 나 국어제를 꼼꼼하게 분석해 볼래. 자, 거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확인하는 게 독특한 것 같아. 그렇게 물어봐. 몇 살이냐고. 몇 년생이세요? 몇 학번이세요? 그리고 알아? 니네들 빠른 없지? 니네 2004년생? 5년생? 2006년 애들이 다니지 않잖아. 2000년생인가부터 없어졌거든? 우리는 빠른이 있어. 그래서 한 해 먼저 오는 애들, 생일 2월까지는 애들 빠른이야. 박쥐 새끼들. 특히 남자 새끼들 박쥐 새끼들. 이렇게 봐서 남자들끼리는 자기, 난 77년생이거든? 77년생이야 그래. 안 꿀리려고. 근데 여자애들하고 7, 8년생 애들하고 같이 놀고 있어. 그렇게 하고 오빠라고 안 부르고 야야 그래. 족보 꼬이는 거지. 얘 친구는 얘인데 내 친구도 얘니까 이렇게. 그럼 내가 나보다 어린 애들하고 같이 이게 지금 야자투고 살아야 돼. 그걸 내가 절대 인정하지 않아. 빠른 이유 꺼져 그래.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나이가 엄청 심각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 많이 나는 남자애들. 애들이 빠르니?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야 몇 학번이거든? 그게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남자들이 싸움 엄청 많이 나. 우리나라 특히 남자들이 나이부터 물어봐. 몇 살이야? 이런 거. 몇 년생이야? 이런 걸 물어보거든? 우리나라 좀 독특한 문화야. 그리고 이제 남자애들은 그러고 그냥 아는데 여자애들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언니 동생 되지 갑자기 언니 되더라고 언니 이렇게. 우리나라 특징이야 이게. 자, 그다음에 나는 보고서를 작성할 생각에 넌 조사를 어떻게 정리해? 프레젠테이션 만들 거야. 뭐 촌촌촌만 나왔지. 자, 여기는 자 어떻게 조사할 거냐? 자, 밑에 보면은 뭐 자료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드라마, 영화, 일상 대화. 어떤 방법? 인터넷의 설문조사. 뭐 다른 언어와 비교할, 영어랑 비교할 거야, 그러지? 조사 결과 정리를 보고서 쓸 거고 프레젠테이션 할 거고. 친구들과 나누는 거는 자, 뭐 공유한다 그런 거 나오지? 뭐 그런 애들 있어. 자, 24는 넘겨도 돼요.
자, 25는 자본이의 그 표가 있어서 전 세계 세종 학당수 54개국 171개소인데 많다지 결국은. 자, 밑에 연도별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현황이거든. 날이 갈수록 많아지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야. 자,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뒤에 26페이지는 뭐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 가나가 현재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해 보는데 여기도 뭐 그렇게 볼 건 없어요. 그냥 그 뒤를 쭉 넘겨서 자, 29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고. 자, 언어는 사고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언어에 의해 사고가 결정되기도 하고 긴밀한 관계라는 거지. 자, 언어와 사고는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서로에 영향을 끼친다. 무지개가 7가지 색으로 인식해. 이거는 뭐라고 했을까? 빨치도 쪽 하나를 중얼중얼 하니까 우리가 그 무지개를 7개로 보는 거지.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 언어가 없는 동물이나 언어 습득 이전의 유아들도 문제를 해결하거든. 언어가 없는데도 문제 해결하잖아. 그거는 사고가 먼저 생성된 후에 언어에 의한 판단과 추리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언어와 사회 문화는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문화가 반영돼 있으며, 자, 이거는 문화를 창조하고 전수하는 수단. 이렇게 하면 되지. 영화의 라이스가 국어에서 쌀, 밥, 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자, 땡땡땡땡은 이거는 그 쌀이 쌀밥 벼로 나타나는 건 농경 생활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다음 국어의 특성은 의문적 특성이거든. 이거는 의문대립 있다지. 의문대립. 자, 의문대립이 어떻게 있냐면 예사소리, 대인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있는 거야. 그다음에 예사소리, 대인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양성 모음끼리 모이고 음성 모음끼리 모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음조화라고 하지. 자, 그 다음에 어휘적 특성은 어종에 따라 고유어, 그 다음에 한자어, 외래어의 3종 체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외국어라고 나온다? 틀리라고? 근데 또 외만 읽는다 니네는? 그리고 답 이상하다고 와서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구박받고 그리고 성질내면서 가고 이놈의 눈도 어떡하나. 그래서 잘 외워야 돼 단어들을. 자, 그 다음에 색채어, 의성, 의태어. 자, 문법적 특성은 자, 뭐가 발달했냐? 조사, 어미. 그래서 문법적 기능이 실현되기 때문에 조사, 어미로 어순 바꿔도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아. 누구랑 대비한 거냐면 중국말하고 대비한 거야. 중국어하고 대비. 중국어하고 대비한 거고, 그 다음에 땡땡 표현이 다양하게 실현됐는데, 자, 이거는 높임 표현이 다양하게 실현됐고, 친소관계, 상하관계. 그 다음에 그 예의 범죄를 중시 여기는. 자, 요청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거절은 돌려 말하고 칭찬할 때는 겸손 떨고 이렇게 되지. 자, 그런 애들 있고. 자, 요거리 우리 내일 올 때 여기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어디를 풀어보냐? 어디니? 그 16페이지, 18페이지, 그 다음에 28페이지. 요 문제지. 소단어 확인 문제하고 중단어 확인 문제까지 풀어와. 내일, tomorrow. 페이지는 31초까지인데 40번 있는 거 풀어보면 돼요. 한번 문제 지금 5개 풀면 되니까. 민결아